안녕하세요. 금은아침마입니다. 자, 고금리 다중채무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원하는 대출 상품은 대부분이 저금리 대안 상품입니다. 저금리로 대안을 해야지 이자 지출도 줄일 수 있고 납입 금액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저금리 대안 대출 또는 뭐 통대안 대출, 그리고 뭐 상담사에 따라서 뭐 채무통합 대안 대출 여러 가지 상품명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저한테 이렇게 저금리 대안을 하기 위해서 문의가 몇 건 들어왔는데, 문의 주신 분 대부분이 개인회생을 면책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 중에 많이 힘이 드니까 고금리 대출을 이용을 하시게 됐죠. 그때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 대부분이 대부업입니다. 그리고 또 면책 받고 나서 이제 또 저축은행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 대부업에다가 저축은행에다가 순 고금리 대출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저금리로 대안하고자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 중에 몇몇 분은 가능해서 현재 진행 중이신 분이 있고, 또 몇몇 분은 불가능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행되는 분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진행이 안 되는 분들의 경우는 왜 안 됐을까요? 대부분이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다른 거 다 문제가 없는데 바로 장기 연체 이력이었습니다. 장기 연체 이력.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 연체 안 했는데? 연체 안 하고 그냥 개인회생 신청한 건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그냥 장기 연체 이력이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장기 연체 이력 때문에 안 됐는데, 그럼 저금리 대안이 가능했던 분들은 반대로 이 장기 연체 이력이 없단 얘기죠. 그런데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있고 어떤 분들은 없어. 뭐 면책받은 시기가 뭐 아주 차이가 많아서 이미 면책받은 지 뭐 2, 3년 됐다, 그런 분들이야 시간이 나서 없어질 수가 있지만, 뭐 면책받은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어떤 분들은 다 삭제가 돼 있고 어떤 분들은 삭제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자, 이 차이가 뭘까요? 일단은 이 장기 연체 이력이란 것은 개인회생 면책을 받게 되면 무조건 이건 삭제가 되게 돼 있어요. 삭제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삭제가 되고 어떤 분들은 삭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연체가 발생되는 발생 시점입니다. 시점.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나는 연체한 적 없이 그냥 그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납부하라는 대로 납부했는데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게 달라요. 금융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매달 입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입금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연체를 띄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점이 과연 개인회생을 내가 신청했던 그 시점하고 맞냐 안 맞냐, 그 차이요. 그거 이제 해당 금융사에서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언제 납부하신 건 맞아요, 언제 납부한 건 틀려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그걸 금융사에서 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개인회생을 면책받게 되면 장기 연체 이력은 무조건 삭제가 됩니다. 다만 그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삭제가 되고 안 되고 그 차이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는데 장기 연체 이력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금리 대안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일단은 금융사에다 전화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나 개인회생 면책 받았는데 왜 장기연체 이력이 삭제가 안 되었느냐, 이거 면책 받으면 다 삭제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이거 삭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더니만 금융사에서 네, 저희가 뭐 깜빡했네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삭제를 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삭제를. 그래가지고 저금리 대안을 진행했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금융사를 한번 전화를 하세요. 개인회생 면책 받았으니까 장기 연체
장기연체 이력 삭제해달라고 라고 금융사로 전화를 했는데 이 삭제가 안 된 분들이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생된 시점, 연체가 발생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5년 이상 기다리셔야지 이건 삭제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개인 회생 중이나 혹은 면책받고 나서 고금리 다중채무자 분들의 경우에는 저금리로 대안을 하는 게 필수겠죠. 근데 장기 연체 이력이 남아 있어서 이걸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해당 금융사에다가 전화를 하세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개인회생 면책 받았으니까 장기 연체 이력 삭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삭제가 되면은 저금리 대안을 진행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삭제가 안 되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이긴 한데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겁니다. 민원을. 내가 개인 회생 때문에 장기 연체 이력이 발생됐는데 개인 회생 면책 받았는데 이 금융사에서 이걸 삭제를 안 해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민원을 넣으면은 금감원에서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삭제를 해줘도 되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삭제가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삭제가 되면은 뭐 고마운 일이고,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안 된 경우에는 해지 된 날로부터 5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또 보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이스나 올크레딧 내용 보면 연체 카테고리가 있어요. 뭐 연체가지고 뭐라고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연체가 들어간 문구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시면 금융사가 떠요. 장기 연체 이력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거기에 발생 날짜하고 해지 날짜가 있습니다. 그럼 발생 날짜는 내가 언제부터 연체를 했다라는 뜻이고, 해지는 언제 상환이 완료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해지된 날로부터 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삭제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겠지만, 삭제가 된다면 바로 또 신청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장기 연체 이력이 남아있는 분들은 꼭 금융사에다가 일단은 삭제 요청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